안녕하십니까?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요즘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?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하늘로 보내는 아픔이 컸던 2014년 끝자락에서 저는 새삼 희망이 왜 판도라 상자에 제일 깊숙한 곳에 들어있고 또 왜 가장 늦게 나와야 하는지를 깨달았었습니다. 아마도 저와 공감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. 이 아픔이 워낙 컸던 한 해라 사실 돌이켜보기조차 살짝 두렵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보통 미진했던 일을 반성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그런 통상적인 연말 대신 저는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. 바로 나에게 편지 쓰기입니다. 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제게 말을 걸어보거나 또 어떤 일에 대한 제 생각을 마치 친구에게 들려주듯이 담담히 써본 거죠. 물론 연필로 손글씨로 직접 썼습니다. 처음에는 키보드가 아니라서 좀 불편하기도 하고 어색했는데요. 이걸 한두 번 해보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. 편지를 써보니까 때로는 한두 줄에서 끝나기도 하고요. 때로는 서너 장을 넘기는 긴 편지가 되기도 했는데요. 신기하게도 오늘 수고 많았어. 또 참 잘했어. 그래 힘내. 파이팅. 이렇게 끝마무리를 할 때면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. 특히 화가 나거나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생각들은요. 이 편지를 쓰는 과정에서 때때로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또 정리가 되지 않아서 글이 막 횡설수설하기도 해요. 그런데 신기하게도 정말 신기하게도요. 이 편지를 마칠 무렵이 되면 역시 속이 후련해지면서 머리까지 맑아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. 실제로 미국 켄트 스테이트 대학에서 6주간 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지 쓰기 실험을 했는데요. 이 결과를 보면 이렇게 솔직히 감정을 드러내는 감사 편지가 건강을 증진시키고 또 우울증도 감소시킬 뿐더러 면역력과 심지어 성적까지 향상시키는 그런 효과를 거둔다고 합니다. 한국에도 한 분 계세요. 이 빈틈없는 자기관리로 모범적인 연기자로 꼽히는 박상원 씨 역시 27년째 나에게 편지 쓰기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분은 여행을 가면 그 나라 엽서와 편지지를 사서 미래의 자신에게 글을 쓰고 표를 붙여서 한국집으로 보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. 이게 자기관리면이나 감수성 관리면에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여러분 가운데 만일 나도 한번 나에게 편지를 써보고 싶다는 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우선 마음에 드는 필기구를 하나 정하시고요. 만년필도 괜찮고 저처럼 연필도 괜찮습니다. 그 다음은 편지지나 공책을 준비하시면 됩니다. 저는 편지지 대신에 선이 그어지지 않은 무선 공책을 한 권 마련해서 편지 노트로 썼는데요. 일부러 너무 크지도 않고 또 두껍지도 않고 자그마하고 예쁜 그런 표지의 공책을 골랐습니다. 아무래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인 만큼 많은 생각이 들 것 같았고요. 그러다 보면 쓸 양도 많아질 것 같았습니다. 직접 쓰다 보니까 사실 점점 더 자주 많이 쓰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. 중요한 건 한자 한자 생각해 가면서 손글씨를 쓰는 건데요. 이 생각이 정리돼서 손끝에서 글자로 나올 때까지의 좀 짧은 시간이 기대보다 상당히 평화롭게 느껴집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색다른 장점이 있습니다. 이 지나간 편지를 가끔 보면서 스스로를 반추하게 된다는 건데요. 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. 가끔 스스로에게조차 솔직해지기가 어려울 때, 내가 생각해도 좀 부끄럽고 창피할 때, 또 그리고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그런 감정까지
이런 것들이 아주 솔직하게 자신과 대면하게 해주는 그런 용기가 생기게 되는 거죠. 저는 신년을 맞으면서 나에게 쓰는 편지 공책을 이제 가방에 넣어서 다니려고 합니다. 한 달가량 편지 쓰기가 사실 제게는 판도라 상자에서 나온 희망 같은 거였습니다. 어떠세요? 작심삼일을 1년 내내 이어가면서 왜 나는 이렇게 꿋꿋하지 못할까? 이렇게 탓하지 마시고요. 나에게 편지를 지속적으로 써가면서 나를 들여다보고 대화를 해나가는 것으로 한 해를 열어보시는 것, 이것도 색다르지 않을까요?